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임대차 마치고 특별법 가보죠. 자, 우리 민사특별법 보면, 특별법이고 5개의 그죠? 5개의 특별법. 항상 우리 이제 민법은 일반법이라 그러고, 자, 일반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에요. 자, 특별법은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도 우선한다. 특별법이 우선해요.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법은 이제 특별히 만든 법이에요. 근데 민법에서 이런 얘기했죠, 그죠? 민법에서는 민법상 임대차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요. 자, 그런데 이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 특별인 보호법이에요. 특별인 보호법. 또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사항에만 적용이 돼요. 특별한 사항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민법상 임대차는 자, 부동산, 토지, 뭐 건물, 동산 다 적용되는 거죠. 어제 배웠던 거.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은 주택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나 동산에는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법이야. 시기에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주택임차인 보호법. 임차인. 주택임차인이 가난하니까 좀 약자니까. 그래서 주임법은 이제 임차인 보호법이니까 저 주임법은 전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 자, 임차인에게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죠. 자, 이 주임법. 상임법은 상가 임대차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특별한 데만 적용되는 걸 특별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주임법, 상임법만 좀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거는 주택에만 적용되는 거고 상가는 상가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임법부터 가보죠. 몇 페이지 오시냐면 500페이지입니다. 500쪽.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걸 줄여서 우리가 주임법이라 그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자, 그러면 이 주임법을 만든 대표적인 이유를 갑니다. 자, 가보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우리가 특별법을 왜 만드느냐? 특별법을 왜 만드느냐?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 즉 제3자한테 대항을 못 하잖아. 어제 잠깐 했지만 대항력이 없으니까 쫓겨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항력을 인정하려고 만듭니다. 대항력. 자, 어제 봤지만 자, 갑이 이제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자,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이 집에 이제 계약 기간 만약에 한 5년으로 계약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 청구하는 거죠. 사용 수익을 5년 동안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100만 원이라면 월세 100만 원 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5년 기간 지나면 나중에 임대인한테 보증금 받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5년 지나기 전에 한 1년 있다가 임대인 이 집을 팔아요. 한 1년 만에 매매했죠. 그리고 이 병이 새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제 소유자가 이제 병이 됐잖아요. 우리 소유권은 뭐죠? 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권이잖아. 그럼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고 이 사람은 소유권 상실에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병이 이제 사용 수익 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우리 개벽다이가 살고 있어. 뭐야? 왜 남 집에 살아? 병이 얼보고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 어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제3자한테는 대항을 못 하잖아요. 자, 대항한다는 것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이제. 쫓겨나가지고 임대인, 가백이 옛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5년 계약에도 꽝이라는 거죠. 집 주인이 바뀌면. 이게 원래 민법상 임대차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사람 임차인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 안 쫓겨나도록 이제 대항력을 만들게 됩니다. 어제 잠깐 했지만 대항 요건은 자, 요 임차인이 주택이 됩니다. 주택의 인도를 받고 엔더 동사무소 즉 가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자, 2월 1일 했다. 조심해야 돼. 등기는 등기한 때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주민등록은 다음날, 그 다음날이죠.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등기를 안 해도 요 두 가지만 갖추면 다음날 대항력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의리 임차해가지고 자, 주민등록 하면 되겠죠. 인도는 이 점유를 이전받는 거죠. 점유 이전받아도 즉 이사 들어갔다는 거죠. 이사 들어가고 엔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2월 2일 날 했다 그러면 2월 2일 날 새벽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1년 있다 이제 병한테 팔아도 이 사람이 대항력이 더 빠르니까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여기서 5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5년 살고 나면 이제 보증금은 갑한테 줬지만 보증금을 현재서는 병한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면 돼요. 이게 이제 특별법이라는 거죠. 그럼 대항력 이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현재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꾸 집값이 떨어지니까 깡통 전세 같은 거 나오죠. 그럼 이 집에 이제 이 갑이 만약에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 이 집이 이제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갔을 때 임차인은 채권자니까 원칙은 우선 변제를 못 받는 거야. 민법적으로는 우선 변제 받으려면 담보 물권자가 돼야 돼. 근데 뭐 저당권자나 또 전세권도 유치권, 전세권도 담보물권 일종이죠. 전세권이나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는데 임차인은 채권이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럼 경매 들어갔을 때는 꽝이죠.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변제 받는 요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금 여기 전세금이라 임차 보증금이죠.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자, 조심해야 돼요. 경매나 공매 들어갔을 때 경매 공매에서 자,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받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우선 변제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야. 선순위보다 못 받아요. 우선 변제 요건을 조심한다. 요거는 대항력에다가 엔더 자,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우선변제 요건 세 가지 저기 인도 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이때 이제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요. 만약에 확정일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이사도 2월 1일 들어갔다. 또 주민등록도 2월 1일 했다. 확정일자도 2월 1일 했다. 그러면 자, 대항력이 그 다음 날이죠. 2월 2일이니까 2월 2일 날 대항력도 취득하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요. 이게 세 개 중 가장 늦은 날이죠. 만약에 확정일자 늦게 받았다. 2월 10일 날 받았다. 그러면 요거는 2월 2일이고 이거는 2월 10일이니까 2월 10일 날 우선 변제 요건 갖춥니다. 2월 10일하고 저당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이 2월 한 15일 날 되어 있다. 그러면 우선 변제를 먼저 받고 저당권의 후순위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지금 전세 사기하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확정일자 2월 10일을 받고 저당권도 같은 날 2월 10일 날 만약에 A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이 돼서 같은 집에 자, 이거는 뭐야? 자, 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그죠?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확정일자하고 이게 같으면 이제 동순위가 되는데 이 대항력을 만약에 늦게 맞추었다. 2월 이사를 한 2월 10일 날 들어갔다. 확정일자 2월 10일 날 받았다. 저당권 2월 10일이다. 그럼 이게 하루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전세 사기를.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요게 임차 보증금이 소액일 때 정말 가난한 사람 임차 보증금이 소액일 때는 소액 임차 보증금 이걸 소액 임차이라고 그래. 소액 임차인은
이 선순위보다 따지지 않아. 선순위 저당권 있어도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아요.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최우선 변제를 줍니다. 최우선 변제권.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임착 주임법을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좀 부수적이고, 자, 그걸 보면서 정리하죠. 시험도 요 세 개 중에 한 개는 꼭 나와요. 주임법이 두 문제 나오는데, 자, 하나씩 가보죠. 1. 입법 목적. 자, 입법 목적 무조건, 자,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제1조 보면 목적. 예, 이 법은 즉 주임법이죠. 자, 건물에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이거죠. 건물에 대해 민법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보장이죠.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밑에 이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주임법은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자, 편면적 강행 규정. 여기 줄거세요. 편면적 강행 규정. 자, 주임법 규정은 전부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주임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누구한테 불리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임대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있다는 거죠. 유효합니다.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다. 이런 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요. 자, 맨 밑에 4번에 특별법이라는 계획, 특별법. 자, 오른쪽 갑니다. 02. 자, 적용법입니다. 적용법이. 자, 주택은, 주임법은, 적용법위는, 자, 만약에 이 집에 방이 4칸이야. 4칸에 한 칸, 일부죠. 일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일부 임대차도 주임법이 적용이 돼요. 2조 얘기죠. 적용법이. 이 법은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 줄여서 주택이라 그래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즉 방 한 칸 임대차에 관해서도 적용합니다. 또 두 번째 문장. 그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 주거 외 목적이 살짝 창고라고 적죠.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도 또한 적용이 돼요. 자, 큰 제목 기억해야 돼. 양걸 1번.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 조심. 동그라미 2번. 자, 미등기 건물도, 주임법 적용이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한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무허가 건물도 주임법이 적용돼요. 대표한다면 전합이라고 되어 있죠. 전원합의체는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미등기 건물 당연히 적용된다. 적용된다는 것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조심하고. 자, 주택이냐 아니냐는 실제 용도입니다. 3번.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자, 줄거 나가보죠. 공부상 표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용도로 따라 정합니다. 실지 용도로 정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공부상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지 용도로 정합니다. 다음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양가로 2번. 미등기 전세 준용돼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물건인 전세권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자꾸 헷갈려요.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물건이니까. 근데 자, 전세권의 그냥 전세, 이거는 앞에 미등기가 줄임말입니다. 미등기 전세, 이거는 임대차예요. 채권이죠. 근데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를 우리가 보통 전세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미등기 전세도 당연히 임대차니까 적용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전세금이라 그러죠. 사실 이걸 보증금입니다. 이것도 전세 보증금이죠. 임대차입니다. 이거는 적용이 됩니다. 미등기 전세도. 이걸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요. 12조 보세요. 미등기 전세 같은 말 채권적 전세에 준용됩니다. 자, 주택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 여기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입니다. 미등기 전세 계약에도 이 법 주임법을 준용한다. 자, 이 경우는 자,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 간주합니다. 자, 미등기 전세도 임대차니까 당연히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이제 전세금을 임차 보증금으로 간주한다, 의지한다. 자, 양가로 3번 중요. 일시 임대차는 적용이 안 돼요. 11조. 이 법은, 주임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루 이틀 빌리는 임대차는 주임법 적용이 안 돼요. 주임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대항력 없다, 우선 면제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빌릴 때 한 달, 3일 이럴 때 빌릴 때는 대항력 우선 면제권 이런 거 없어요. 다음 4번 주택 대지는 적용이 됩니다. 주임법에 자 대지도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예요. 자,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건 가장 중요한 대항력 인정된다, 우선 면제권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경매 들어가서 자, 이 건물은 항상 대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갑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에요. 자, 근데 이 건물에 임차를 들어갔어요. 건물에 주택 임차인 을입니다. 근데 이게 경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임차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자, 그럼 경매 들어가면 요 대지에도 우선 면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경매 들어가면 건물하고 땅은 전혀 별개잖아. 소유자 같아도. 이 건물에서 예컨대 2억에 경락이 되고 땅에서 2억이 경락됐다고 하죠. 똑같이 경락됐잖아. 자, 그러면 임차보증금 1억인데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 없다고 하죠. 이 사람이 이 건물 경락대금 2억에서 5천만 원 배당받습니다. 또 땅 경락대금 2억에서 5천만 원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땅 경락대금에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 땅에도 임차권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법은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양가로 6번 옵니다. 6번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입니다. 자, 이건 좀 중요히 표시하세요. 자, 원래 이제 주임법은 우리 경제적 약자인 가난한 임차인 보호하려고 가난한 임차인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 임차인은 우리 원칙적으로 자연인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자연인에게 적용돼요. 임차인이 만약에 법인은 부자들이잖아요. 법인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법인 임차인이다. 그러면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권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원칙은 법인에게는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1. 원칙 잘 기억해야 돼. 원칙 동그라미 1. 주택임대차보호법인 자연인인 서민의 주거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줄거세요. 법인에게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에게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따라서 가죠.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법인입니다. 우리 법인 회사를 법인이라 그러죠. 회사. 법인의 직원이 회사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도 이는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다. 왜? 법인은 주민등록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구비했더라도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자, 법인이 임차인일 때는 주임법이 적용 안 되니까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원칙만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 03으로입니다. 자, 대항력 중에 표시하고, 자, 대항력은 꼭 나와요. 어제 잠깐 했죠. 자, 1. 대항력의 요건 제3조. 자, 반드시 3조 외워야 돼. 대항력 등. 제1항 임대차는 자, 주인이 등기 안 해주니까 거의 등기가 안 돼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줄거보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여기 암기돼야 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해봅시다. 주임법은 주택 인도받는 것은 점유를 이전받는 거죠. 점유를 이전받고, 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한자로 쓰면 이길이라 그래. 다음 날 이길. 자, 오늘 주민등록했다. 주민등록이 바로 전입신고잖아. 오늘 전입신고하면 내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자, 저것도 또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조문을 넣냐면,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자, 2월 2일 날 전입신고를 했는데 동사무소 공무원이 깜빡 잊고 주민등록에다가 올리질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으니까 주민등록 표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바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걸로 본다 이거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2월 2일 날 새벽 0시부터 대항력 갖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그 밑에는 1번 주택 인도가 나오죠. 자, 인도 받는 것은 간접 점유도 가능하겠죠. 간접 점유. 자, 읽어보죠. 주임법 3조 1항에 정한 줄거죠. 대항 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줄거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또는 타인의 점유를 매고, 타인이 적으세요. 타인은 전차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인도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전차인을 매개로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도에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기출 보세요. 이렇게 기출 주임법상 대항 요건이고,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에 동그라미 간접 점유 취득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자, 다음 장 인도받고 이 주민등록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주민등록. 자, 주민등록은 나머지는 아직 보지 마시고 주민등록은 밑에 5번 오세요. 동그라미 5번. 자, 주민등록은 이제 신고한 때 효력이 발휘. 신고가 아니고 수리한 때입니다. 수리한 때. 자, 5번. 주민등록 신고는 조심해야 돼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줄거세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민법하고 달라요. 민법에서 의사 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민등록 신고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야. 수리한 때 주민등록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리한 때, 공무원이 수리한 때. 자주 나와. 2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옆에 기출문제 보세요. 바로 옆에 틀린 기출문제네요.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거꾸로 됐죠, 그죠?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성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공문이 수리한 때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리한 때. 그러면 수리한 다음날 대항력 취득한다는 거예요. 수리한 때.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이번에 꼭 가족하고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우리 주임법 같은 건 상식적으로도 알아놔야 돼요. 임대차에서 임대인. 자, 세 놓는 사람이 임대인이라 그랬죠? 세 도는 사람이 임차인. 그러면 이 집에 이제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주택 임대차죠. 그럼 이 임차인이 이제 대항력을 갖추려면 이 주택을 인도받고, 자, 인도는 점유를 이전받는 게 인도죠. 점유의 이전. 즉, 이사 들어가는 거죠. 엔더, 자, 동사무소 가서, 자,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한 때, 다음 날이죠. 이퀄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간주합니다. 이때 그럼 주민등록은 자, 임차인 본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 본인. 또는, 자, 임차인은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가 임차인인데, 여기 이제 가족 명의의 주민등록 가능해요. 어머니 명의나 자식 명의로도 주민등록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버지가 체결하고, 주민등록은 애들 이름 하든지 어머니 명, 부인 명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주 나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또, 이때 이제 주민등록은 만약에 전차인이 할 수도 있어요. 전차인. 만약에 이 사람이 전대 놓았어요. 이것 때문에 어제 전대까지 한 거예요. 전대 놓았다. 그럼 전차인, 전대인이죠. 그럼 전대 놓으면 이 집에 누가 살아요? 이 전대인이 살아요? 전차인 살아요? 전차인 살죠? 전차인 살, 이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돼요. 이때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지, 이 전대인 명의로 주민등록하면 대항력 없어요. 직접 살고 있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합니다. 가족이나 전차인의 주민등록 옆에다가 유효라고 적으세요. 가족 명의나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도 유효해요. 자, 먼저 방갈 1번에 가족의 주민등록. 자, 동그라미 1번 정리합니다. 주임법상 자,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아버지고, 그리고 주민등록은 자식 명의 해도 되고 자녀, 배우자 명의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2번. 따라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즉 자식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아버지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대항력은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족이 지금 주민등록 남아있으니까 아버지만 전출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음 방가로 2번 전차인의 주민등록. 예, 이것도 유효하다 그래서 전차인.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임차인이 어제 했지만 전대 놓으려면 적법 전대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성납 같은 말 동의죠. 성납 동의를 받아 적법 동그라미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적법 전차인입니다. 무단 전차인 안 돼. 적법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이 바로 전차인이야. 자신 적법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임차인도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대를 놓으면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임차인도 대항요건 갖추고 전차인도 갖추게 됩니다. 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하면 안 돼요. 그게 2번 얘기야. 그러나 반대로 이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자, 죽어나간다.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안 돼요. 임차인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에 적법한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이 바로 전대인이죠. 전대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전대를 놨을 때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살지도 않는 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하면 꽝이야. 대항력 없어요. 다음 양가로 3번에 주민등록의 촌속입니다. 촌속이야. 자, 조심할게. 자, 그러면 대항력에서 대항력 주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받고, 자, 인도는 이제 옆단을 조심해야 돼.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어요. 또는 직접 다 들어가는데, 주민등록은 본인 거나 또는 가족 명의도 가능하죠. 만약에 전대 놓으면 이때는 반드시 전차인 명의로 해야 돼. 전대인 명의로 하면 꽝이야. 이 점을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이 대항력은 존속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계속 존속하게 한 요건. 대항력이 존속 요건은 그러면 이 주민등록이 언제까지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 자, 경매 들어가가지고, 자, 경매 들어가면 법원에서 배당 요구 총기를 알려줍니다. 자, 배당 달라고 요구하는 총기까지야. 배당 요구 총기까지 계속 이사나가면 안 돼.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총기까지야. 배당 요구 총기까지 존속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방가로 1번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자,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자, 우선 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줄거세요. 배당 요구 총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언제까지 존속하라고? 배당 요구 총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배당 요구 총기까지입니다. 배당 요구 총기까지 전출 나가면 대항력도 없고 경매 들어가서 10원도 못 받아요.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배당 요구 총기까지 전출 나가면 안 됩니다. 자, 방가로 2번 따라서 조심하고, 동거 가족이 없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자신의 주민등록을 전출 나가면 안 돼. 다른 주소로 이전하면, 즉 전출 나가면 계속해서 주거는 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없잖아. 주민등록 없으니까 대항력은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원칙만 기억하고, 자, 맨 위에 방가로 4번 주민등록의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자, 줄거보죠.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없어졌잖아.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직권 말소된 원칙은 대항력 상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잘못 말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의 신청하면 살아나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나 직권 말소 후 동법이 주민등록법입니다. 주민등록법 소정의 줄거 이의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이거는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럼 대항력 살아나요.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소급해 줄 것이에요.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잖아요. 공무원이 직권 말소하면 안 되는 것을 직권 말소 잘못했으니까 이 절차로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잘못했으니까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 부활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려오죠. 대항력의 내용. 자, 양가로 1번. 대항력 발생 시기는 다음날 0시. 자, 출근나가죠.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우리 주민등록 마치는 항상 2월 1일 하죠. 2월 1일 날 마치면 그 다음날 2월 2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아까 잠깐 했던 거. 자, 이 집에 을이 주민등록을 2월 1일 날 주민등록을 했어요.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다음날 2월 2일 오전 0시. 오전 0시니까 같은 말은 2월 1일 24시 땡땡분 대항력 취득하죠. 근데 주민등록한 날하고 또 이 갑이 임대인이 A은행에 가가지고 2월 1일 날 돈을 빌리고 저당권이나 건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만약에 2억을 빌리고. 그럼 아까 했지만 저당권은 등기잖아. 등기하는데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2월 1일 날 효력이 발생하고, 즉 대항력이죠. 얘는 2월 2일 발생하잖아. 그럼 뭐가 우선해요? 저당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만약에 한 2억 5천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저당권 2억 받고 얘는 5천밖에 못 받죠. 같은 날 저당권하고 주민등록이 같은 날 되면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비례 나오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와 등기 일자와 대항 요건 갖춘 일자가 같으면 임차인은 우선 못하죠. 주택 양수인이나 저당권 자령인 대항할 수가 없다. 요 점을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고 등기는 당일 날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세 사기 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오른쪽 가죠. 양거리변 대항력의 의미 갑니다. 대항력 의미. 그 제3조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하는 효력을 대항력이라 그래요. 제3자에게 주장하는 효력. 자, 뭐 3조 보세요. 대항력 등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 병이라고 하죠. 병. 임차주택 양수인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동그라미 본다. 자, 요건 좀 설명을 해보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어제 잠깐 했던 거예요. 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요거는 주임법, 상임법 똑같아요. 자, 주차인이 보증금 1억에 임대차 계약하고 계약을 2년 했다고 하죠. 2년. 근데 2년 끝나기 전에 한 6개월 만에 6개월 이 집을 팔았어, 갑이. 매매. 그래서 병이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으니까 소유권 양수인이 되는 거죠. 소유권 양수인. 그리고 여기다 소유권 등기했죠. 소유자 을. 그러면 이 양수인 병은 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인이 돼요. 이 병은 갑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사람이 지위라는 게 권리 의무를 이어받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갑은 완전히 빠져나가죠. 그럼 결국 을과 병이 계약한 걸로 같이 된다는 거야. 계약은 안 했지만. 왜? 병이 갑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걸로 간주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 줄 의무도 승계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2월 1일 아까 대항력 갖추고 있었어야 돼요. 대항력.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2월 2일 0시에 대항력 갖추었죠. 이 사람은 6개월 후에 등기했으니까 이 대항력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을은 병에게 대항해서 이 집을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안 쫓겨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 2년의 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자 어른이 이제 이 사람 세주이니까 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전해 줘야죠. 그 병은 이 사람이 보증금 안 받았지만 갑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병이 보증금 받은 거 똑같이 보증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돼. 그럼 보증금 지급과 임차물 반환이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갑은 지위가 넘겼으니 이 사람은 보증금 채무는 소멸합니다. 보증금 채무는 소멸한다 이거야. 이거는 이제 보증금을 병한테 청구해야지 갑한테 청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갑의 지위 승계다. 이게 바로 면책적 인수라 그래요. 갑의 책임을 면책시키고 병이 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거죠. 면책적 인수가 됩니다. 법조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면책적 인수야. 어른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보증금 청구해야지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안 됩니다. 면책적 인수했으니까.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수인 병에게 임차권으로 대항력 갖췄으니까 대항할 수가 있다. 즉 임차인은 존속기간 동안 옛날 종전대로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안 쫓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2번 가장 많이 2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입니다. 대항력 갖춘 후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 앞에 병이라고 적어.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 양수인은 병이야. 양수인 병이 임대인갑의 지위를 승계함으로 승계함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 병에 이전한다. 잘라주고. 고로 양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그 다음 지위 승계했으니까 그러면 병이 이제 보증금 지급했죠. 오케이? 보증금 지급하면 자 자기의 의무로서 지급하니까 병이 갑한테 부당이득 청구를 못하죠. 그게 그 다음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주택 양수인 병은 양도인 즉 종전임대인 갑에 대해서는 지위 승계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다음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509쪽으로 옵니다. 509. 자, 양가로 3번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자, 제3조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 저당권을 배운 사람은 쉬워요. 그래도. 자, 항상 우리가 경매에 들어가면 자, 이 건물에 등기부를 보니까 1순위에 저당권자 아니면 건자 있어도 좋고요. 건저당권자 자 A 은행이 있었습니다. 건저당권.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건저당권이 1월 한 10일 날 등기돼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을이 여기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2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면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습니다. 2월 1일 날. 지금 이제 동사무소 가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 확정일자 받을 겁니까? 물어봐요. 거의 주민등록하는 확정을 찍어줍니다. 거의 같은 날 받아요. 신분상. 그러면 이제 대항력은 2월 1일이지만 이거는 2월 2일 날 갖추죠.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도 같이 2월 2일이 되는 거죠. 가장 늦은 날이니까 2월 1일. 그럼 건저당이 선순위고 자 주민등록은 2월 1일 늦었죠. 후순위가 됐죠. 1순위 먼저 받고 2순위 받아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경매 들어가죠. 경매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자 한 1억 5천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이 건저당의 자 채권액이 만약 1억이다.
다음 이 임차보증금도 1억이다. 그럼 얘가 이제 1순위로 먼저 1억 받고 얘는 5천만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후순위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변제 받는다고 다 받은 건 아니야. 순서대로 받으니까. 만약 이 건저당이 없었다면 얘가 다 받을 수 있죠. 선순위가 있으면 이게 먼저 받고 나중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매 들어가면 이제 자 이게 먼저 말소됩니다.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요거부터 말소되니까 자 이 임차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 못 받았어요? 5천만 원 못 받고 임차권이 소멸하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5천만 원 못 받고 그럼 쫓겨나가지고 옛날 집주인 갑한테 가서 보증금 5천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갑이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죠. 이 완전히 종이쪽으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건저당보다 먼저 있었다. 1월 10일보다 먼저 만약에 임차인이 자 1월 한 5일 날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 임차인을 먼저 받는 여기에 1억 먼저 받고 건저당은 5천밖에 못 받는 거죠. 순서를 조심해야 돼. 우선 변제는 항상 자 확정일자하고 저당권을 비교해야 돼. 이거보다 빨랄 때만 먼저 받고 늦으면 나중에 받습니다. 그 점을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제 3조에 옵니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입니다. 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자, 줄거세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합니다. 자, 일단 경매 들어가면 임차권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요거보다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라면 소멸 안 해요. 자, 그러나 이겁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줄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것은 요겁니다. 자, 저당권자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야. 저당권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임차인이 조심해야 동그라미 1번이 더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조심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 대항 요건을 2월 2일이라고 하죠. 2월 1일 날 주민등록 해가지고 2월 2일 날 갖춘 경우에도 그보다 앞선 담보, 앞선 1월 달에 앞선 담보물권 즉 저당권이나 앞선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조심해야 돼.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그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으면 대항력 인정 안 됩니다. 소멸해요. 자, 2번은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거 이런 뜻입니다. 2번은. 자, 1순위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저당권자. 그 다음에 1순위 저당권이 1월 한 10일. 그리고 지금 대항력 갖춘 임차인. 2월 1일 날 주민등록해서 2월 1일 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이라고 하죠. 여기 저당권에서 채권액이 이것도 1억이라고 하죠. 그 다음 요게 그럼 1순위 여기 2순위가 되겠죠. 이건 등기는 안 돼 있어요. 등기는 안 돼 있죠. 대항력만 갖추고 있죠. 대항력이 뭐였어? 등기가 안 해도 인도와 증거 갖추고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이게 안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등기부에 보니까 또 저당권이 또 있어요. 저당권자 병은행 요거는 한 3월 10일 날 됐다고 하죠. 이것도 채권액이 1억이야. 자, 이랬을 때 뭐 사설 있어 좋고 요거는 시험 잘 여기까지 나오니까 자, 임차권은 요 저당권보다는 선순위 대항력이죠. 이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후순위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했죠. 자, 경매 신청했어요. 그런데 경매 신청했으면 자,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 말소는 최선, 요거부터 말소한단 말이야. 최선순위부터. 이거부터 말소하니까 이거부터 후순위잖아. 이 임차권도 소멸 나갑니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 이것도 소멸되고. 그러니까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하고 비교해야 돼. 최선순위보다 후순위라면 소멸돼요. 돈 받는 거는 나중 문제고. 예컨대 여기가 1억이었고 이게 1억이고 이게 1억이잖아. 그럼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서 만약에 1억 8천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1억 받죠? 얘는 8천밖에 못 받잖아. 이거 마이너스 2천 못 받았어. 얘는 한 개도 못 받았죠. 마이너스 1억 못 받았죠. 못 받아도 자 이거는 받고 말소당하고 이거는 못 받고 2천 못 받고 말소당. 이거는 빵원으로 말소당합니다. 항상 경매가 되면 최선순위 담보물건부터 말소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보다 후순위라면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소멸당해요. 자, 그 점을 알아. 거긴 동그라미 2번 얘기야. 조금 어렵지만 보죠. 즉 후순위 저당권의 후순위 겁니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 줄거. 그 선순위 저당권 이퀄 적으세요.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게 등기를 말소하는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 저당권 이퀄 말소 기준 권리가 함께 소멸한 경우 심표 이런 얘기입니다. 요 병의 3순위 저당권이 경매 신청했는데 이 저당권도 말소시킨다 그랬잖아. 순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는 에게는 이거죠. 후순위 저당권자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일지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동그라미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한다. 잘라주세요. 얘가 경매 신청해도 말소 기준은 최순위 저당이므로 이게 소멸되니까 이것도 함께 소멸된다. 자, 코로 또 잘라주고 이와 같은 경우 경락인은 자, 여기까지 몰라. 경락인은 임차주택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좀 줄거놓고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보세요. 그럼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중요합니다. 지금 1억 만약에 8천만 원에 경락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2천만 원 못 받고 쫓겨나잖아요. 이럴 때는 이 임차인이 자, 요걸 갖다가 말소시키면 되겠죠. 대신 1억을 변제해 줍니다. 대신 1억을 변제하면 돈 갚았으니까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대신 변제하면 저당권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면 말소 기준이 뭐예요? 이게 말소 기준이다. 요거보다 선순위죠? 이 사람은 대항력 상실하지 않아요. 대항력 상실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경락이 정이다. 정한테 내가 1순위 대항력이니까 못 나가겠다. 돈 다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가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을에게 이제 돈 가져옵니다. 자, 얘기입니다. 그게 2번이야. 다만 갑니다. 3번 다만 조심해야 돼. 낙찰 대금 지급 기일 전에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건저당 말소 기준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기억합니다. 낙찰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순위 저당을 소멸시키면 임차권은 1순위가 되니까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거기까지만 정리하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양가로 4번에 민법상 담보 책임 규정과 동생항변권 준용 제목만 줄거 넣으세요. 자, 민법상 담보 책임 규정하고 동생항변권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른쪽 4번에 보증금의 우선 면제, 이건 조금 쉬었다 하죠. 보증금 우선 면제는 조금 쉬었답니다.